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와운의 한중현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과가 좋은 두 분이죠. 탑5에도 종목을 착착 또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탑5 현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지를 달아드렸어요. 굳건한 1위, 그리고 2위는 아깝게 한중현 파트너의 IMBDX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정태근 이사의 성광밴드, 그리고 4위도 코덱스 레버리지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 이화진 과장의 ABL 바이오가 또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한 달 단위로 그래서 8월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잘 지켰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이권희 대표님께 저희가 1위의 위험 배지를 달아드렸습니다. 2위인 한중현 파트너님께서도 박수를 쳐주셨는데 이권희 대표님 네. 표정이 뭔가 부담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제 어깨 당당함일까요? 유한양행으로 1등을 할 줄 알았더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운이 좋았던 거죠. 좋았던 거고 일단 언제 이게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순위에 집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1위의 위험입니다. 네, 2위는 한중현 파트너가 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좋지만 유한양행을 또 지금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핫한 또 바이오주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순위권도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종목도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배틀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유한양행에 갔다면, 자, 이제 이권희 대표 오스코텍 가지고 오셨고요. 한중현 파트너도 SK바이오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스코텍, 과연 지금 유한양행 갈 때 사실 최근에 좀 갇혀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지 SK바이오팜도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이 두 종목 모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자, 60초에 저희가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를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오스코텍, 유한양행 따라 갈 수 있을까요? 이권희 대표님 60초 들어갈게요. 예, 일단 유한양행 대비 너무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죠.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 현재 그렇게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레이저 티닙 가치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 지분을 갖고 있는 오스코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라는 것 자체가 산수를 잘 못하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보면 적어도 3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스코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한 2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밸류에이션 계산하면 적어도 지금 레이저 티닙의 가치만 보더라도 한 시가총액이 3조는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너무 갇혀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나서 정체에 들어가면 오히려 오스코텍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개발사였던 레이저 티닙의 개발사였던 제노스코가 25년 IPO를 또 추진하니까 이 모멘텀까지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코텍 지금 레이저 티닙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자회사에 대한 IPO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갇혀있는 주가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60조 아주 깔끔하게 맞춰주셨고요. 한중현 파트너님께서는 SK바이오팜을 또 갖고 오셨는데 워낙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엑스코프리에 대한 위험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60초 바로 들어가 볼까요? 60초가 되게 짧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지난주에 퓨처캠을 갖고 왔잖아요. 맞죠. 네, 퓨처캠이랑 그 SK 바이오팜이 이제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에 밸류에이션을 뭘로 받았냐면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엑스코프리. 그게 이제 미국 제품명의 엑스코프리고 그거 이제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으로 이제 상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장 당시에는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세노바메이트가 그 타겟을 하는 이제 병 자체가 간질이라고 하죠. 뇌전증, 네. 뇌전증인데 이 뇌전증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이 얘기는 좀 이제 끝내고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견뎌서 결국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실적을 쌓고 있고 그거에 대한 넥스트로 보고 있는 게 방사성 의약품이다. 그 방사성 의약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라서 방사성 의약품 종목 하나 더 갖고 왔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SK바이오팜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만 강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갇혀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뚫고 올라가는 고점을 높여가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세노바메이트 말씀해주신 엑스코프리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방사성 의약품 지금 퓨처캡을 갖고 오셨는데 한 종목 더 SK바이오팜까지 이제 넥스트로 이 성장성까지 본다면 더 갈 수 있다에 대한 모멘텀 각각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스코텍과 SK바이오팜 저는 다 좋아 보이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SK바이오팜 혹시 걱정되는 게 있을까요? 뭐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걱정이 되죠. 걱정되는데 걱정을 항상 넘고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보면 SK바이오팜 최근의 상승은 좀 의미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도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시장의 기대보다 좀 많이 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엑스코프리가 좀 실적을 좀 내준 거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방사성 치료제까지 붙었다라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죠.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가 일단 바이오 벤처 기업 관련된 이런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라는 실적 쪽에 약간 무게를 더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좀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 주식보다 바이오텍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남들이 올라갈 때 이제 기회 비용을 좀 더 많이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주경 파트너님 여기에 반박 가능할까요? 반박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 이제 걱정. 의구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간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려보면 그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이제 상장 당시에는 조금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세노바메이트의 이제 가이던스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실제 필드에서는 한 15에서 20밖에 침투를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죠. 사실 간질은 좀 무서운 병이긴 한데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죄송하지만 곧 돌아가실 분들,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 내지는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한번 좀 희망을 걸어봅시다 이런 의미로 한번 약을 바꾸시거든요. 근데 이런 간질약, 이런 죽지 않는 병은 웬만하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플레이어가 새로 진입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 뇌전증 쪽에서는 페누바비탈이라는 아주 그냥 고인물 중에 고인물인 그런 약도 있을 뿐더러 이제 경쟁 약물도 이미 2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서 SK 바이오팜이 새로 들어오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거 좀 여기 시장 침투가 애초에 되는 거 맞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2020년에 있었는데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그게 꽃이 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진입하는 게 어렵지만 만약에 한 번 이제 처방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처방을 바꾸지 않는 대상이 또 SK 바이오팜이 되는 겁니다. 즉 한 번 이미 시장에 들어오는 이상 이제 여기선 쭉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나온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이 실적들이 콘크리트가 돼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을 수 있다는 되게 거예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익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콘크리트처럼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느냐 그 관점일 텐데 그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시총이 10조가 이제 안 됩니다. 아직 한 8조 후반대인데 지금 이 8조 후반대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가능한 밸류에이션일 뿐더러 그 세노바메이트만으로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방사성 의약품 아이템까지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랐던 그런 그 멀티플 그 기대감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은 좀 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도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지금 심 줄 때 매수해도 돼요?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이건희 대표님께도 같이 동시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의구심은 네. 하나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9월 한 달 정도는 쉴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그 학회도 하나가 있죠. 그 에스모 학회가 하나 껴있을 뿐더러,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근 5개년간 제약바이오 섹터의 지수 추이가 최근 5년간에서 9월 달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쉬어가거나 그럴 순 있는데, 만약에 쉬어가는 국면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한번 좀 볼만하지 않을까. 저라면 아마 여기서 이제 투자까지 이제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에 이제 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지금 이 조금 위에 있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잡겠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도 오스코텍의 타이밍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그냥 물려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요? 예. 네. 지금 뭐 이거를 뭐 제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네. 또 이제 그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살려고 기다리면 빠지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 발은 담궈야 되는 거네요. 일단 발을 담궈야 뭐 네. 분할 매수를 하시든 뭐 하든 어차피 좀 진입을 해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유한양이 저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다들 좋은 회사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추천할 때만 해도 다들 반신반의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확률을 보고 본인이 이제 공부한 만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지금 9월 달 안 좋았다. 근데 항상 9월은 어느 시장이든 안 좋았는데 사실 뭐 바이오가 더 안 좋았겠죠. 근데 그때는 항상 보면 경기가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과정, 그러니까 금리를 주로 올리는 과정에서 네. 지금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이제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인데 사실은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수출주라든지 기존에 이제 잘 나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당장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비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생각보다 좀 저는 견조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제약바이오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살짝 또 차이가 있는 것이 SK바이오팜은 진짜 가파르게 오른 자리에서의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고 오스코텍은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가파르게 오를 때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오스코텍은 지금이라도 발을 담궈도 좋다. SK바이오팜은 9월에 좀 흔들림을 준다면 그때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봐도 좋다라는 매수 타이밍을 각각 짚어주셨습니다. 짧게 마지막 한마디 매력 어필 들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한중현 파트너님, SK바이오팜 어떤 어필이 있을까요? SK바이오팜보다는 그냥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매력 어필을 네.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셔서 이제 ADC가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다면 그 다음에 좀 ADC의 후속으로 좀 이어질 만한 그런 아이템들도 또 지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좀 분명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리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SK바이오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종목 겨루기 퓨처캠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희 대표님의 한마디는요? 예, 그냥 뭐 지금 유한양행보다 너무 싸다. 6대4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과 이 시종 차이가 지금 거의 7, 8배 차이가 난다는 것 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2배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오스코텍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오스코텍과 SK바이오팜 종목 겨루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위의 자리에 빛나는 우리 이건희 대표님과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